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암도 일으키는 기생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여러분, 내 몸 안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기생충을 단순히 우리 몸의 일부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기생충은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오늘은 혈어를 유발하는 흡혈 기생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니 집중해 주세요. 기생충의 실체. 기생충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생물체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생선 속에서 꿈틀거리는 기생충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는 과연 어떤 기생충이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흡혈 기생충은 단순히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이들은 피를 빨아먹으며 혈어를 유발하고 몸속에 독소를 남기죠. 독소의 양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을 초과하면 피부 문제, 알레르기, 그리고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문제예요. 흡혈 기생충과 혈어. 흡혈 기생충은 피를 빼앗는 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은 암모니아성 배설물 같은 독소를 만들어내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요. 불면증, 만성 피로,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심지어 종양 형성까지 연결될 수 있죠. 특히 장흡충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독특한 기생충이에요. 이 성장 호르몬은 주변 조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종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간에 서식하는 장흡충은 암세포의 성장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무섭지 않나요? 흡혈기생충은 덜 익힌 고기, 오염된 물, 반려동물 등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요. 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며 장기와 조직 어디에든 자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질병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흡혈기생충이 유발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 흡혈기생충이 몸속에서 어디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증상이 정말 다양해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두통과 어지럼증. 기생충이 머리에 있을 때 생길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메스꺼움까지 동반될 수 있어요. 천식과 흉통. 폐에 서식할 경우 기침과 함께 흉부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숨이 막히는 느낌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심장 문제. 심장이 조이고 아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장 근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정맥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소화기 질환. 장이나 위에 기생충이 있으면 만성 소화불량, 복통, 변비, 혹은 설사 같은 문제가 생기죠. 장기적으로는 영양 흡수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당뇨. 췌장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당뇨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병할 가능성도 있어요. 면역 저하. 기생충이 흉선에 서식할 경우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증상이죠. 피부 질환,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 아토피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어요. 호흡 문제, 만성 비염이나 폐쇄성 폐질환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지속적인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숨가쁨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 밖에도 자궁근종, 만성 방광염, 근육과 관절의 통증까지 기생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궁에 서식할 경우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월경 불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방광에 있는 기생충은 배뇨 시 통증과 빈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근육과 관절에 서식하는 경우 만성적인 통증과 경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가장 큰 문제는 기생충이 배출하는 독소예요. 이 독소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신경정신 질환은 기생충 감염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생충이 독소와 함께하는 이유. 흡혈 기생충은 단순히 영양소 착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동반하며 우리 몸에서 감염의 근원이 되기도 해요. 자주 재발하는 헤르페스 감염이나 만성염증은 이들 기생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심지어 기생충이 죽을 때 방출되는 독소와 세균 때문에 증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장흡충 같은 기생충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암세포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병원에서 이런 기생충을 쉽게 진단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인도 모른 채 병을 키우고 있어요. 기생충 감염 예방과 자연치유. 저는 약사이지만 약물이나 의학적인 치료보다는 자연치유 방식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생충 예방과 관리에서 자연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할게요. 식습관 개선하기. 덜 익은 고기, 특히 소고기나 생선은 기생충 감염의 주요 원인이에요. 고기는 충분히 익혀 드세요. 회나 육회 같은 날음식을 섭취할 때는 철저히 신선도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드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육식은 피하시는 것이 최선이에요. 환경 관리하기. 반려동물은 기생충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반려동물과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장 건강 유지하기. 장벽이 건강하지 못하면 기생충의 알이 혈관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섭취하고요. 활성형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드세요. 또한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이나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해독하기. 중금속과 화학물질 같은 독소는 기생충을 유인해요. 자연식을 위주로 식단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디톡스를 해보세요. 특히 마늘, 생강, 강황 같은 항기생충 효과가 있는 자연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실천해 보세요. 자연요법 활용하기. 저는 약물 대신 자연치유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클로브 오일, 블랙 월넛, 벌 화분 등은 항기생충 효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액상차를 활용하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기생충을 자연스럽게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흡혈 기생충은 턱 건강에 적.
흡혈 기생충은 단순히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 건강에 숨은 적이에요. 불분명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생충은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자연 치유와 예방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로 기생충의 위협에서 벗어나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흡혈 기생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